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체육관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서 도드람 V리그는 4라운드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 4라운드 경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도드람 2018-2019 시즌 V리그 프로배구 여자부 4라운드 경기, 수원 현대건설과 서울 GS 칼텍스의 경기를 이숙자 위원과 보내드리겠습니다. 4라운드 경기가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데 남녀부가 아주 공교롭게도 선두권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요. 특히 1위부터 4위까지 그러니까 매 경기 하는 이야기지만 경기가 끝나면 순위가 바뀔 정도로 정말 치열한 경기를 치러주고 있습니다. 네. 1위 팀부터 4위 팀까지의 승점 차이가 6점밖에 나지 않고 있으니까 그만큼 치열한 승부를 여자부가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수원 현대건설이 홈 경기를 갔습니다. 사실 연패를 끊은 이후에 다시 3연패에 빠지고 있지만은 반대로 분위기는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경기를 챙겼어야 되는 경기도 있을 만큼 그만큼 좀 경기 내용은 좋았는데 짜임새는 좋아졌지만 이 경기 마무리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20점대 이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줘야 되는 현대건설입니다. 하지만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해서 좋은 경기를 하고 있는 수원 현대건설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반대로 원정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2연승 이후에 한국도로공사에게 아쉽게도 발목을 잡혔어요. 특히 GS 칼텍스는 1라운드, 2라운드는 4승 1패 좋았는데 3라운드부터 지금 2승 3패로 많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초반에 승점을 많이 채웠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거든요. 이제는 승리를 채워가면서 같이 좀 버텨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두 팀의 지난 3라운드 경기를 3대2까지 가는 접전 끝에 GS 칼텍스가 승점 2점을 챙기는데 만족했던 경기였습니다. 두 팀의 4라운드 경기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수원체육관입니다. 맛있는 김치찌개는 도드람 한돈이면 되지. 햇섭 인증으로 더 안전하니까,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더 신선하니까, 축산물 브랜드 대상까지. 이렇게 좋은 도드람 한돈은 온라인 도드람몰에서 사면 되지. 한돈을 더 신선하게. 도드람 한돈.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완전 맛있어. 가족을 위해 바꿨다. 키 컸으면 좋겠어요. 지방은 가볍게, 콜레스테롤 걱정 뚝. 그냥 우유 말고 GT 슈퍼밀크. 맛보면 대박! 플레이 디지털 KB. 여기는 다시 수원체육관입니다. 이번 시즌 6위 수원 현대건설과 3위 서울 GS 칼텍스가 4라운드 경기를 갖겠습니다. 벌써 4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여자부도 선두권이 계속 바뀌는 그런 양상인데요. 지난 경기 기업은행이 현대건설과 도로공사에게 2연승을 기록하면서 선두로 올라왔고요. 흥국생명도 최근에 3연승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두 팀의 선두 경쟁 아주 치열하군요. 두 팀이 굉장히 많이 경기력이 좀 올라왔다고 보여지고 흥국생명도 올라왔고 기업은행은 살짝 떨어졌는데 어제 경기에서 또 굉장히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숙자 위원의 설명대로 서울 GS 칼텍스가 지난 1라운드와 2라운드에 4승 1패를 기록하다가 3라운드 경기에서 2승 3패로 분위기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2연승 이후에 한국도로공사와의 경쟁 상황에 진 것은 약간 좀 아쉬운 그런 패배입니다. 예전에는 짜임새도 있고 공격 뭐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공격적인 모습이 보여줬는데 그리고 지난 시즌보다 달라진 게 범실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이어지는 패배에는 그 범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3위 도로공사도 이번 시즌 9승 7패를 하고 있고요. 승점 26점이고 선두권과 충분히 앞으로 이제 4라운드부터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기업은행에게 진 것도 좀 아쉬운 그런 패배예요. 그렇죠. 사실 어제 도로공사가 승리를 했다면 어떻게 보면 내 팀이 더 촘촘해지면서 재밌을 수도 있을 법한 경기였는데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도로공사 선수들이 하루 쉬고 경기를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또 문제가 보였습니다. 반대로 하위권에 처져 있는 KGC 인삼공사와 현대건설 보겠습니다. 인삼공사가 최근에 5연패하고 있는데
무승 세트로 5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황이고요. 네. 역시 알레나 선수의 공백이 많이 느껴지는 최근의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알레나 선수 외에 다른 선수들이 초반에 너무 잘해줬지만 그래도 큰 공격수인 알레나 선수가 좀 없으면서 그 네.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현대건설의 이도희 감독, 최근 3연패 다시 빠졌습니다. 하지만 흥국생명, GS칼텍스, 기업은행에게 지면서 뭔가 그 경기에 지긴 졌습니다만 희망을 보고 있는 이도희 감독이에요. 지긴 졌지만 이 승점제이기 때문에 승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진다면 1라운드 때는 승점이 1점, 2라운드 때는 승점이 거의 없었는데 3라운드 때는 승점 4점을 획득했습니다. 네. 객관적인 지난 3번의 데이터에서 GS칼텍스가 모두 앞서고 있는데 저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말이죠. 서브 부분입니다. 1.67개 대 0.58개. 네. 서브가 강했던 GS칼텍스. 반대로 블로킹은 거의 비슷한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마지막 3라운드 대결에서는 그래도 현대건설이 블로킹 부분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그러니까 나누는 수치로 봤을 때 GS칼텍스가 높은 현대건설을 상대로 그렇게 처지지도 않고 오히려 앞서는 모습이었고 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건 확실히 서브 면에서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3번의 경기 동안에 서브가 20대 7이었으니까요. 13개를 GS칼텍스가 더 많이 했고요. 네. 블로킹 같은 경우도 31대 27, GS칼텍스가 4개가 많았고 범실 같은 경우도 45개 대 52개, GS칼텍스가 7개를 적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의 모습을 봤을 때는 네, 최근 경기를 보면은 사실 현대건설이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바뀌게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현대건설의 마지막 경기가 지난 화성에서 기업은행과의 경기였습니다. 1대3으로 지긴 했는데 좀 아쉬운 그런 경기 결과가 있죠. 공격 효율이 27.8%밖에 나오지를 못했고 하지만 양효진을 비롯해서 이 브로킹이 12개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마야 선수가 공격 성공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마야 선수와 양효진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그 다음의 공격수들이 조금 더 분전을 해줘야 되고요. 네. 좀 활약을 좀 더 해줘야 되고 특히 마야 선수 외쪽에서 지금 양효진 선수가 높은 공격, 시간차 공격으로 해주고 있지만 그렇죠. 그 외쪽으로의 높은 공격이 좀 터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이 기록이 말이죠. 리시브 효율입니다. 지난 마지막 경기 리시브 효율이 41.46%였고 그리고 GS칼텍스와의 경기의 리시브 효율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44.6% 모두 40% 중반대로 좀 리시브 효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대목이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서울 GS칼텍스 마지막 경기가 김천 경기였는데 한국도로공사에게 3대1로 졌네요. 그렇습니다. 공격 효율 면에서도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이전과 다르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글쎄 경기력이 처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리듬이 끊기는 범실들이 많이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수치로도 범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알레나 선수가 지난 도로공사의 경기에서도 서브 3득점이 있었고 지난 경기도 서브 7득점이 있었는데 블로킹도 9개. 말씀하신 대로 이 공격 효율이 23.8%밖에 나오지를 못했고요. 리시브 효율도 35.6%밖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브가 강하니까 네. 다른 팀들에게 좀 압도할 만한 그런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우선 GS칼텍스는 오늘 서브로 1차적으로 승부를 봐줘야 될 것 같고 현대건설은 블로킹이 좋은 팀이긴 하지만 이전에는 좋지 않았다가 최근에 블로킹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블로킹의 장점을 확실히 살려줘야 됩니다. 두 팀의 4라운드 경기입니다. 분위기 반전의 최강인 블로킹과 서브의 대결로 오늘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상대 경기에서 블로킹 가장 좋았던 팀이 GS칼텍스고요. 반대로 GS칼텍스는 상대 경기 가운데 가장 서브가 좋았던 팀이 현대건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은 자신들이 잘하는 플레이를 누가 더 눈에 보이게끔 잘할 수 있느냐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경기 간단하게 서브와 블로킹 대결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최근 분위기도 그렇고요. 네, 오늘 경기의 V포인트를 어떻게 잡으셨나요? 우선 마야 선수가 오고 나서 굉장히 좋아진 경기력인데 경기력에 그치지 말고 이제는 1승이 더 나와줘야 될 때이고요. 네. GS칼텍스는 이전에 초반에는 이제 안혜진 세터가 끌고 가면서 좀 토스가 흔들려도 공격 성공률을 좀 이끌어줬는데 지금 2명의 세터가 들어와서 해주고는 있지만 이전보다는 호흡이 중간중간에 안 맞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초반에 이구은 세터가 나왔다가 또 아레진 세터로 교체가 되는 그런 포메이션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정말로
손에 잡힐 듯 말듯 잡히지 않고 있는 1승이네요. 보기에는 정말 잡아서 이제 주머니에 넣으면 되는데 그 넣기까지 과정에서 범실이 나오면서 다시 상대에게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현대건설인데 네. 이제 마지막 집중력만 조금만 높여준다면 또 올려주는 이다영 세터도 초반 중반 때처럼 좀 긴장감을 좀 늦추고 좀 여유 있게 줄 필요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비를 넘어서 더 큰 성장을 기다리고 있는 서울 GS 칼텍스의 선수들입니다. 아레진 세터와 이고은 세터 1라운드와 2라운드, 3라운드 두 선수 모두 3라운드에 약간씩 떨어지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1라운드 때는 안혜진 선수 혼자 책임을 지어줬었고 2라운드 때는 뭐 두 선수가 괜찮은 성공률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3라운드 2승 3패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리시브도 많이 흔들리기도 했고 세터도 흔들리면서 같이 공격까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4라운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양팀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홈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수원 현대건설의 이도희 감독을 조은지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현대건설 이도희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선수들의 경기력은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 승리까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님, 이 승리까지 연결하는 마지막 키 좀 어떻게 찾고 계신가요? 선수들이 이제 풀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선수들이 조금 당황하지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 자신들이 믿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난 경기에서는 황민경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고요. 김주영 선수가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레프트 한 자리에 대한 고민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떤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황민경 선수가 오늘도 전 경기를 출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주영 선수가 좀 버텨줘야 될 것 같고요. 수비에서 좀 보강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선수 교체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주일 전에 만났던 GS 칼텍스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이길 수 있는 흐름은 있었거든요. 좀 오늘의 승리 전략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대의 강한 서브를 저희가 리시브를 잘 버텨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공격을 얼마나 잘 가져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리시브만 잘 버틴다면 저희도 오늘 좋은 경기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이도희 감독 만나봤습니다. 이도희 감독으로서도 4라운드 첫 출발이 상위권 팀들을 만나게 되니까 오늘 첫 출발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반대로 원정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 GS 칼텍스 킹스의 차상현 감독을 조은지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GS 칼텍스 차상현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이 본격적인 순위 싸움이 본격화되는 이 4라운드입니다. 좀 아무래도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감독님의 4라운드 좀 목표와 구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나름 제 생각에는 잘 버텨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잘 이제 4라운드를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5, 6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길 수 있는 팀은 꼭 이겨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체력 관리든 뭐든 할 수 있는 팀 쪽에서는 좀 관리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경기가 이제 스타트라고 보여지는데 승점 잘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또 이 남은 후반기 좀 잘 싸우기 위해서는 이 문명화 선수가 빨리 돌아와 줘야 할 텐데요. 좀 문명화 선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을 갔다가 이제 오늘 이제 입국을 하는데 들어와 봐서 상태 체크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몸 상태에 따라서 경기에 투입이 언제 될지는 일단은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오늘 만나는 현대건설과는 일주일 전 이 풀세트 접전을 펼쳤습니다. 좀 그때 경기를 경험 삼아서 좀 오늘은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마크해야 할까요?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마야 선수랑 직접 처음 이제 경기를 해봤던 부분이었고 마야 선수의 어떤 공격력으로서 득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줘야겠지만 양효진 선수의 득점을 너무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조금 많이 했는데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도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차상현 감독 만나봤습니다. 차상현 감독으로서는 4라운드 첫 경기를 치르고 나면은 약간의 휴식이 주어지는 그런 일정을 맞이를 합니다. 현대건설은 김주양 왼쪽 공격수가 1번 자리 출발이고요. 양효진, 이다영, 마야, 정지윤, 황현주, 김현년 수비점 선수입니다. 네, 김주영 선수가 오늘도 먼저 나서줍니다. GS 칼텍스는 안혜진 세터가 선발 출장을 하고요. 김현정, 알리, 강소희, 김유리, 이소영, 한다의 리베로가 먼저 나오네요. 네, 오늘은 한다희 선수가 리베로로 출전을 해주고 지난 경기에 좀 발목이 아킬레스가 좋지 않았던 김유리 선수가 오늘은 선발로 나서줍니다. 네.
김주영 선수가 선발 출장을 하게 되는데 황민경의 약간의 부상 그리고 컨디션 난조 이런 것 때문에 김주영 선수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김주영 그렇습니다. 선수의 수비도 중요하고 또 공격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공격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경기에 리시브에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알리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3라운드 때 29득점에 범실 7개. 사실 약간 흔들리긴 했는데 마지막에 알리 선수의 오픈 공격이 2개 통하면서 좋은 경기를 했었거든요. 강주희 주심과 송희석 부심이 경기 관장을 하겠습니다. 두 팀의 4라운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리스브 됐습니다. 넘어가는 볼. 다시 한번 알리의 공격인데요. 터치아웃 됐습니다. 저 초반부터 지금 강서브를 넣어주고 있는 GS 칼텍스고 최근 들어서 앞쪽으로 간 공 특히 알리 선수가 전이 있을 때 라이트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GS 칼텍스입니다. 네. 1대0. 안혜진의 서브 바깥쪽인데요. 네. 특히나 안혜진 선수가 서브할 때 현대건설로서는 서브 실점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서브 3위에 올라와 있고 현대건설을 상대로 7개의 서브 득점이나 있는 안혜진 선수이기 때문에 네. 빨리 돌리는 것 또한 현대건설의 숙제였습니다. 초반의 매치업에서 잘 돌렸던 현대건설이고요. 1대1 동점. 양효진의 서브 목적 서브 쫓아갑니다. 그대로 자 높게 3단 넘겼습니다. 김주양 황현우 스파이크 블로킹. 이번엔 강소희 선수네요. 네, 잘 쫓아갔는데요. 그러니까 GS 칼텍스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블로킹 위치 선정도 좋고 특히 타이밍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안쪽에 있다가 나오면서 황현주 선수가 후위 공격 들어오는 타이밍을 맞추면서 스텝을 맞춰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지난 3라운드 때는 강소희 선수가 단 1득점에 묶였었으니까 오늘 4라운드 출발 괜찮은 편입니다. 왼쪽에 마야 대각선 공격 네. 나갑니다. 너무 크게 블로킹 의식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높은 타점은 잡혔는데 그 너무 높은 타점에서 길게 때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대로 글쎄 본인 타점 그대로만 네. 잡고 좀 가볍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현대건설이 연습 훈련할 때를 보니까 이 아주 가볍게 볼을 때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말이죠. 다시 한번 왼쪽 스파이크. 계속 길게 밀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는 마야의 공격 범실. 초반에 4대1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주 안 맞진 않지만 미세하게 지금 호흡이 초반에 맞지 않고 있거든요. 네. 빨리 맞춰가야 됩니다. 현대건설로서는 이다영 센터 초반에 좀 밀리지 않는 그런 경기 운영이 필요한데요. 가운데 쪽으로 강타. 하지만 바운드 시키고 있는 GS 칼텍스 스파이크 득점. 사이가 비었죠. 특히 앞쪽에서 알리 선수에게 라이트 쪽으로 쏴주는 공이 비교적 빠르기 때문에 하지만 또 상대 블로커들이 현대건설 블로커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계속해서 한 올바르게 정확하게 오지 않기 때문에 네. 길고 짧았을 때 위치 선정을 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빠르게 시도해서 득점했었던 알리 선수고요. 자,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뭔가 호흡이 맞지 않고 있는 현대건설이고요. 자, 브로킹 마운트 다시 한번 왼쪽에 강타를 때려보는데요. 넘어갔고요. 직접 강타 네. 득점. 놓치지 않는 이다영 선수입니다. 네, 이다영 선수가 최근 두 경기를 보니까 4득점, 5득점 득점량이 많아지고 있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직접 처리했던 이다영 센터. 점수 2대5입니다. 수비가 들었습니다. 강소희 스파이크. 자, 넘어가는 볼 어렵게 넘겼는데요. 자, 볼이 약간 짧아요. 그대로 넘기고요. 오른쪽 스파이크 득점. 네. 알리가 초반에 지금 때리는 것마다 득점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결정 내야 되는 상황에 지금 모두 알리 선수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경기보다 초반에 알리 쪽으로 점유율을 높여주면서 경기를 풀고 있는 GS 칼텍스의 안혜진 세터인데요. 알리의 서브. 오늘 알리 선수의 미팅 감각이 좋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마야 잭슨. 네. 그러니까 자. 본인 타점 잡아서 그대로만 공격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는 마야 선수입니다. 그러니까요. 가볍게 지금 스파이크를 때리고 있는 마야 선수인데 초반에는 약간 밀렸던 그런 공격이 나왔습니다. 점수 3대6. 마야의 스파이크 서브 받아올리는 GS 칼텍스 속공.
네. 오늘 GS 칼텍스가 빠른 패턴으로 좀 경기를 풀고 있는 모습이 그렇죠. 확연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속공을 간혹 사용하기는 하지만 정말 속공 득점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GS 칼텍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 시즌의 팀 이 득점에서 속공이 최하위거든요. 맞습니다. 오래간만에 속공 득점을 쓰고 있는 GS 칼텍스. 강소희 서브. 받아올리는 현대건설. 자, 왼쪽인데요. 네. 브라카웃 득점. 김주영 선수가 이제 왼쪽에서 자기 자리를 좀 잡는 느낌이죠. 공격 성공률이 뭐 한 38%, 9% 나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절대 낮은 성공률은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점유율도 7% 정도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김주영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정지훈 서브 바깥쪽. 초반에 현대건설에 좀 범실이 나오면서 8대4로 넉 점 차이. GS 칼텍스가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먼저 얻고 있습니다. 수원입니다. 보험회사가 왜 디지털에 집중하죠? KB손해보험은 생각합니다. 모두의 희망을 계획하는 일은 빠르고 빈틈없어야 한다고 보장내역 나왔습니다. 벌써요? 희망 가득한 보험 KB손해보험. 언제나 당신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여기는 다시 수원입니다. 두 팀의 4라운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리시브에서 버텨야 두 팀이 이길 수 있는 해법이 나옵니다. 황현주와 강수비 선수가 오늘 경기도 양 팀의 리시브를 좀 책임지겠죠? 그렇습니다. 황현주 선수가 최근 리시브를 굉장히 많이 받아내고 있고 또 실제로 잘 버티기도는 하는데 네. 그래서 상대전에서는 그래도 리시브가 좀 흔들리긴 했지만 공격 성공률은 괜찮았는데 최근에 리시브를 더 많이 받다 보니까 공격 성공률에서 약간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황현주가 오른쪽을 책임지고 있습니다만 리시브의 점유율이 18% 정도가 되고 있고요. 강소희 선수 이번 시즌의 리시브 점유율이 33%. 굉장히 높네요. 많습니다. 네. 많이 받네요. 8대4입니다. 서브 득점. 들어왔어요. 김유리 선수가 현대건설 만나면은 서브 득점이 터져요. 맞습니다. 네. 자, 이번 시즌 서브 4득점 가운데 2득점을 현대건설전에서 뽑고 있습니다. 서브 득점이 아주 많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상대 경기에서 강한 김유리 선수고요. 자, 지금도 좋은 서브. 네. 자, 그대로 넘겼는데 이번엔 현대건설의 득점이고요. 서브가 잘 들어갔을 때 네트에 붙어있는 선수들도 더 확실하게 준비를 해줘야 되고 분명히 리시브가 흔들린다면 꼭 3번이 아니고 완벽한 상황이 아니게 넘어오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더 그러니까요. 확실히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황현주의 서브. 자, 리시브 잘 됐습니다. 이동 공격 득점. 뒤로 돌리는 네. 이동 공격. 오늘 굉장히 초반에 중앙을 많이 사용을 해주고 있고 또 득점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네. GS 칼텍스가 사이드로 쭉쭉 뽑는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중앙을 견제하게 된다면 공격수들은 더 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경기보다 좀 다른 양상의 플레이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 시간차 득점. 네. 이번 시즌 이 양효진의 개인 시간차가 오픈 공격으로 기록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순위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양효진 선수죠. 네, 이번 시즌 48.7%의 오픈 성공률인데 개인 시간차로 공격을 하고 있는 양효진 선수입니다. 점수는 넉 점 차이. 서브가 안정적인 김주영 서브. 리시브 됐습니다. 자, 왼쪽 오픈. 알리가 오늘 좋아요. 그러니까 알리가 이 정도를 해준다면 GS 칼텍스의 알리 선수가 잘해주고는 있고 기록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네. 그 무언가 이게 약간 2% 부족한 느낌이 있는 알리 선수거든요. 채워지지 않은 뭔가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금 100%예요. 오늘 꽉 채워지는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알리 선수고요. 안혜진의 서브인데 자, 지금은 GS 칼텍스의 포지셔널 폴트가 나왔네요. 폴트를 지적을 해줍니다. 위치 반칙. 비스코 시스템이 지금 선수들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포지셔널 폴트가 지적됐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점수는 7대 11. 정다운 선수가 들어와서 친정팀을 상대하는군요. 7대 11. 양윤진 서브. 오늘 리시브 잘 되는 편입니다. 왼쪽 받아올리는 김주영. 황현주의 코의 공격 강타 득점.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좀 점수를 많이 내주고 시작은 하긴 했지만 네. 지금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점수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분명히 추격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흔들리긴 흔들렸는데 바로 다시 정비를 하고 있는 현대건설이에요. 양효진 목적 서브가 예리한데요. 브로킹 받았습니다. 자, 마야를 봅니까? 오픈! 성공이에요. GS 칼텍스는 어떻게 보면 지금 끊어줘야 될 때 득점이 나야 되는 상황이 여러 번 왔습니다. 레프트로 뽑아주는 원블로킹 토스가 굉장히 좋았을 때 여기서 강소희 선수의 득점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 기회는 현대건설이 가져갑니다. 강소희가 안 됐을 때 표승주가 많이 들어와서 이제 팀의 안정감을 심어줬는데 지난 3라운드 때도 그랬거든요. 표승주 쪽으로 줍니다. 리시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표승주의 첫 공격인데요. 볼을 달리 때립니다. 반대편은 현대건설 대각적으로 블로킹 뜨고요. 네. 그러나 알리 선수가 블로킹 위에서 볼을 때려요. 한나희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들어와가지고 살짝 부딪힐 뻔하긴 했는데 콜사인을 지금처럼 크게 해줘야 되고요. 네. 알리 선수의 컨디션이 오늘 굉장히 좋고 타점도 잘 잡힙니다. 초반에 컨디션이 좋은 알리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5득점. 아르진 선수가 지금 알리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고 있습니다. 유효 브로킹을 만들었고요. 됐어요. 그리고 왼쪽 득점이 나옵니까? 블록 그러나 아웃됐어요. 블락아웃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표승주. 지금은 이소영 선수의 멋진 디그가 점수를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네요. 여기서 굉장히 잘 따라갔습니다. 쫓아가는 볼을 오른손으로 건졌고요. 네, 처리도 굉장히 잘해줬고요. 자, 지금은 GS 칼텍스의 서브 범실. 최근에 김현정이 들어와서 자기 몫을 하고 있죠. 특히 블로킹 부분에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라운드 경기 때 브로킹 한 경기 5개를 잡았던 김현정인데 오늘 경기로 상대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석점 차이. 이다영 서브. 자, 뒤쪽에 리스브가 약간 흔들리고 있는데요. 오픈! 자, 연타로 받아올리는 현대건설. 가운데 김유리 선수가 움직일 거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로 잘라 들어오는데 브로킹 됐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자, 브로킹 바운드. 황현주의 공격입니다. 블로킹 득점이에요. 블로킹 득점이군요. 일단 처음에 세트 플레이에서 안으로 끌어들었을 때 플레이는 나쁘지 않았지만 공 끝이 좀 낮았거든요. 네. 리바인드 플레이 잘 해줬고 지금은 황현주 선수를 사실 잘 막 뚫리기도 잘 뚫리지만 황현주 선수에 대한 위치 선정을 GS 칼텍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줍니다. 확실히 강소희 선수가 흔들릴 때 이 표승주가 들어와서 네. 팀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지금은 알리 선수의 서브 범실. 초반에 범실이 약간 나오고 있는 GS 칼텍스입니다. 점수는 석점 차이. 마야 선수가 스파이크 서브로 바꾸고 나서 서브 득점이 간간히 나오거든요. 자, 마야 서브. 자, 네. 지금은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서브가 처음 왔을 때 서브 범실이 많았던 마야 선수인데 점프 스파이크 서브를 넣은 뒤에 서브 득점이 급속도로 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라운드 중반에 휴식 기간 동안에 스파이크 서브로 바꿔봤는데 그게 잘 되니까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마야 선수고요. 자, GS 칼텍스도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점수 12대 15. 초반에 서브 범실이 4대 2로 GS 칼텍스가 2개 많은데요. 서브 준비 정다운. 가운데 후위 공격인데요. 네. 알리 그렇죠. 선수가 고감도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큰 공격에서 알리 선수가 지금 제 몫을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알리 선수가 초반에 6득점을 기록하면서 점수 16대 12로 GS 칼텍스가 넉 점을 앞서 있습니다. 수원입니다. 언제나 당신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우리 아빠들 걱정이 참 많습니다. 하루 종일 걱정에 또 걱정. 살짝 찔린 거라니까? 이런 아빠의 이야기가 보험이 됩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초반에 벌어졌던 이 점수를 GS 칼텍스가 계속 지키고 있고요. 반대로 GS 칼텍스전에서 가장 많은 브로킹을 잡고 있는 양효진 선수 상대 경기 블로킹이 12개네요. 네, 지금 많은 블로킹 기록이네요. 1위입니다. 양효진 선수의 항상 블로킹 1위를 지키고 있는데 한 47개의 블로킹을 지금 잡아내고 있는데 그중에 12개가 GS 칼텍스 전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시즌 세트당 0.887개를 기록하면서 0.89개를 기록하면서 양효진 선수가 브로킹 부분 선두를 지키고 있는데요. 16대 12. 김유리 서브. 이다영. 자, 속공. 왼쪽에 이소영 스파이크 득점. 네.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이런 높은 공격이, 빠른 공격이 GS 네. 칼텍스의 힘이에요. 그렇습니다. 공격 1위, 2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 기업은행과 GS 칼텍스가 공격적인 팀이거든요. 거기에 네. 이소영 선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도희 감독이 흐름을 끊고 있는데요. 손이 조금만 빨리 들어가야 되고 마야 알리 때릴 때 네가 방크로스 약간 우리가 저번 경기에서처럼 네가 안쪽을 약간 살짝 스트레이트 비우고 안쪽을 잡아야 돼. 그래야지 크로스가 잡혔어. 알겠지? 지금 방크로스를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자. 네. 이번 시즌 보면은 리시브가 좋지 못했을 때 이소영 선수나 강조희 선수가 때렸던 그 코스를 보니까 직선 쪽보다는 반 크로스나 대각선 공격이 많았었거든요. 특히나 오늘 공격도 라이트 쪽에서 알리 선수도 그렇고 지금 이소영 선수도 그렇고 확실한 각을 내려서 때리기보다는 네. 블로킹 사이사이로 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대건설의 블로킹 사이가 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현대건설의 분석이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 브로킹의 위치가 약간 좋지 못했다는 감독의 지적이고요. 자, 왼쪽 받아올리는 이소영, 그리고 이소영 스파이크. 자, 연타 페인트 어렵게 수비가 됐습니다. 그대로 3단 넘기고요. 이럴 때는 한번 가운데 쓰나요? 자, 오른쪽 이동 공격. 마야 황현주 과감했습니다. 멋진 득점이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처럼 양 팀 모두 다 급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공이 올라왔을 때 그냥 넘겨줄 수도 있지만 네. 글쎄요, 지금 아주 강한 공격은 아니지만 기습적이게 빠르게 때려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로 원년에 입단을 해서 15시즌째를 뛰고 있는 황현주인데요. 역시 베테랑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위 연타 살렸고요. 블로킹 득점의 GS 칼텍스. 지금도 김현정 선수입니다. 김현정 선수가 블로킹에 대해서 글쎄요, 좀 뛰어난 능력이 좀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좀 일찌감치 눈을 뜨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경기를 아주 많이 뛴 선수는 아닌데 네. 블로킹을 블로킹을 잡는 것도 잡는 거지만 상대팀의 외국인 선수의 또 주포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막아내는 선수입니다. 21개의 브로킹 가운데 상대 경기에서 6개의 브로킹 잡고 있는 그런 기록이고요. 오른쪽에 마야 선수의 직선 공격. 자, 마야 선수는 3득점째를 기록하고 네. 있습니다. 마야 선수가 빨리 적응을 하면서 지금 공격 성공률을 조금 더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네. 외국인 선수의 대결에서 마야 선수가 3득점하고 있고요. 알리 선수가 지금 6득점. 알리의 득점이 많아지고 있고요. 황민경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황민경 선수가 전위까지는 아직 좀 무리가 되고 후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비 쪽에서 좀 책임감 있게 플레이를 주문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왼쪽에 알리. 오늘 알리 선수의 점프력도 굉장히 높아요. 사실 지금은 너무 높아서 들어오면서 약간 멈칫하기는 했지만 알리 선수도 타점이 꽤 잘 나오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난 경기를 도로공사의 경기를 보면 네. 알리 선수에게 주는 공이 약간 한두 개 낮았는데 의식해서인지 몰라도 오늘은 좀 더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5점 차이. 황민경이 흔들리고요. 서브 득점 득점이에요. 안혜진 선수. 확실히 상대 경기 많은 서브 득점을 뺏고 있는데 네. 8번째 상대 경기 서브 득점이에요. 맞습니다. 안혜진 선수랑 이다영 선수가 세터 선수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득점을 챙기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이번엔 가운데 쪽으로 받아올리는 현대건설. 자, 그렇죠. 지금은 타이밍이 좋았는데요. 마야 4득점째. 그렇죠. 좀 깔끔하게 지금처럼 리듬을 잡아줘야 되는데 너무 블로킹을 의식을 하거나 너무 좀 각을 내서 어떻게 때려봐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마야 선수 자체적으로 타점과 코스가 좋기 때문에 그대로 때려주면 괜찮습니다. 네. 양효진의 서브. 자, 리스가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표승주. 자, 볼을 탈레 때리면서 노련한 표승주 선수죠. 확실히 표승주가 뭔가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을 다시 뺏어오는 것 같아요. 사실 교체로 들어와서 매번 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들어갔을 때야 좀 하나를 범실해도 그게 커 보이진 않는데 교체해서 들어가서 하나 범실한 거는 느끼기엔 3-4개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교체 때마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김채원 선수가 들어와서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데 상대 경기 서브 득점이 한 점이 기록되어 있는 김채원 선수고요. 21대15. 충분히 심판의 비스를 들었습니다. 자, 길게 뽑아지고 있습니다. 이다영, 마야, 이소영. 자, 오른쪽으로 스트라이크 잭슨. 나이스 토스죠. 굉장히 스윙 스피드가 빨라요. 네. 블로킹 위치가 바뀌어 있었고 수비가 됐을 때는 오늘 알리 선수에게 빨리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작을 좀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아주 깔끔한 공격이 나왔던 GS 칼텍스인데요. 이도희 감독이 타임아웃을 또 부르죠. 볼 높이만 조금만 맞추고 볼 높이만 맞추자. 그리고 리듬을 조금만 살려서 가자. 자 캐치해줘. 언니 화이팅해 화이팅! 제가 어제 남자부 경기 중계방송하기 위해서 수원에 일찍 와서 이 현대건설의 연습하는 플레이를 좀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었는데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GS 칼텍스가 다른 패턴으로 초반에 분위기를 흔들면서 네. 또 역습을 하고 있군요. 지금 초반에 평소보다도 알리 선수가 너무 잘 끊어주고 있고 초반에 중앙 2명 김유리 선수나 김현정 선수를 쓰면서 중앙에 득점도 내줬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GS 칼텍스의 공격 성공률이 50%입니다. 반대로 현대건설은 예상하지 못했던 이 GS 칼텍스의 공격과 득점이 나오니까 초반에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2대15. 자, 길게 김현정 리시브 가운데 쪽으로 강타. 자, 바운드를 합니다. 마야가 3단 넘기고요. 속공 득점. 나이스 토스예요. 기회가 생기면 속공 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서브와 블로킹 대결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서브도 GS 칼텍스가 강하고 블로킹도 GS 칼텍스가 잘 되고 있고 플레이도 양쪽으로 찢다 보니까 현대건설의 블로킹들이 완벽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상대방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다른 패턴으로 오늘 경기를 풀고 있습니다. 길게 그렇죠. 뽑아지는 볼 네. 정지훈의 득점. 정지훈 선수도 신인 선수지만 중앙으로 들어가고는 있는데 속공보다는 시간차 공격을 많이 사용을 해주면서 팀에 도움을 주고 있죠. 이도희 감독이 정지훈 선수가 무럭무럭 성장을 한다면은 네. IBK 기업은행의 김희진처럼 클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또 칭찬을 하더군요. 점프도 있고요. 파워도 있습니다. 네. 16대23. 이다영의 서브. 자, 길게 목적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속공. 다시 한번 득점. 네. 오늘 안 썼던 가운데 속공, 이동 공격, 오른쪽 찢어주는 볼. 네. 좀 다양하게 쓰고 있는 그렇죠. GS 칼텍스예요. 속공을 쓰면 쓰는 대로 득점이 나주고 있고 리시브가 또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안혜진 세터가 굉장히 여유롭게 운영을 해줍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상대 경기 준비하면서 준비됐던 내용이겠죠. 그렇죠. GS 칼텍스 24대16 세트 포인트. 마야 스파이크. 블로킹 득점으로 득점이에요. 세트를 끝내는 GS 칼텍스입니다. 블로킹, 서브, 공격까지 모든 면에서 GS 칼텍스가 리듬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에 이소영 선수가 블로킹 득점을 성공하면서 두 팀의 1세트 25대16 블로킹 득점 4대0이었고요. 서브 득점 2대0으로 1세트를 제압했었던 GS 칼텍스입니다. 두 팀의 4라운드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수원입니다. 오빠랑 도드람 친구랑 도드람 폴드체인 시스템으로 신선하게 한돈 중에 한돈 도드람 한돈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진짜 맛있어. 언제나 당신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꺾어버려? 아뷰!
맛있게 꺾자. 똑 부러지는 토핑 요구르트 비오트. 별일 많은 세상에도 별일 없이 살아야죠. 천만다행 삼성화재라서 천만다행. 당신의 봄 삼성화재. 포트나이트 대회 상금은 무려 1,000억. 한국인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빵원.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네. 이 기산과 이 마음으로 포트나이트로 집결. 세게 붙자. 포트나이트. 다시 수원입니다. 이번 시즌 1위 팀 기업은행의 승점이 32점, GS칼텍스가 28점, 넉 점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적어도 석점짜리 승부를 GS칼텍스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1세트 잘 풀었습니다. 25대 16이고요. 공격 성공률에서 54대 42. 블로킹 서브 다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블로킹 서브는 GS칼텍스가 앞섰고 공격 성공률이 이렇게 수치를 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효율성으로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알리 선수의 이 공격 효율이 72%가 넘었고요. 73%에 육박을 했고요. 반대로 마야 선수의 공격 효율은 0%에 머물렀던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안혜진, 김현정, 알리, 표승주, 김유리, 이소영이고요. 정다운, 황현주, 김주양, 양효진, 이다영, 마야. 마야 선수는 후위 6번 자리군요. 네, 정다운 선수가 먼저 들어와주고요. 네. 그러니까 마야 선수의 점유율이 42.3% 가장 많은 점유율이었는데 효율이 0%예요. 그러니까 효율을 올려줘야 됩니다. 네. 자, 마야 선수가 4득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효과적인 공격을 하지 못했던 지난 1세트. 초반에 흔들리면서 한 넉 점, 5점 준 것이 결국 메우지를 못했던 그런 경기 결과가 됐습니다. 두 팀의 2세트. 표승주, 마야가 건졌고요. 다시 한번 2단 연결됐습니다. 자, 백터스 페인트인데요. 황현주. 자, 직접 넘기고 있는 자신감이 많이 생겼죠. 그렇죠. 경기를 뛰면 뛸수록 코트에 대한 적응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김현정 선수인데 네. 지금 뭐 블로킹이 주 본인이 하는 역할이라면 지금처럼 순간순간 재치 있는 센스 있는 득점도 해주되 앞으로 공격적으로도 점유율을 더 많이 가져가 준다면 이미 자신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서브. 김주양. 네. 맞춰 때린다는 것이 자, 양팀의 김주양 선수 그리고 GS칼텍스의 김현정 선수 2년차 3년째 되는 그런 선수들인데 이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이번 시즌 아주 눈에 띄어요. 그렇죠.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게끔 옆에 있는 좀 미리 뛰었던 언니들이나 선배들이 좀 도와줘야겠죠. 네. 김현정의 서브. 자, 비석공. 약간 호흡이 맞지 않았는데요. 백토스. 알리에게는 타점을 살려주고 있는 안혜진 세터. 확실히 지난 경기보다 알리 선수의 공 높이가 하나 반 정도는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높아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알리 선수가 본인이 타점을 잡아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혜진 세터도 올려줄 때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볼을 띄우는 것 같아요. 리시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직선 공격인데요. 그대로 나갔어요. 블로킹을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너무 비틀었던 황현주. GS칼텍스의 블로킹 높이가 높은 블로킹은 아니지만 오늘 유효 블로킹 또는 블로킹 득점이 나오다 보니까 현대건설 선수들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현대건설 흐름으로 가져오지를 못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지금은 얼굴 쪽에 타격이 됐는데 마야 선수의 득점. 지금은 좀 많이 아플 것 같은데 피하지도 못했어요. 너무 빠르고 강하게 날아왔기 때문에 너무 정면에 지금 그렇습니다. 맞았네요. 그러니까 마야 선수의 장점은 후위 공격입니다. 특히 중앙 후위 지금 피가 나는데요. 피가 나고 있어요. 상당히 강하게 맞았군요. 네. 자, 알리를 넘기지를 못했고요. 점수 2대4. 자, 페인트를 놓다고 계속 강하게 때렸기 때문에 한번 페인트 나왔는데 공이 약간 떨어지면서 범실이 나왔고 코피가 빨리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팀 의료진이 와서 김현정 선수를 일단 지혈시켰는데 조금 더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리 공격 성공. 그러니까 알리가 타점이 잘 잡히는 것도 있는데 오늘 현대건설의 블로킹이 이전과는 다르게 타이밍이나 또 위치 선정이나 초반에 어떤 블로킹하면 상대 사인에 대한 미리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인이 잘 맞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건설이 브로킹이 또 좋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브로킹이 약간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주영의 공격. 아래진 백터스. 맞아요. 자, 오른쪽 하지만 표승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시간 차. 블로킹 3명이 따라붙고 있고요. 강타절입니다. 자, 수비 아니 좋아요. 디그 넘기는 볼. 자, 대각선인데 밀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김주영. 그리고 이번엔 왼쪽에 칼맞기 득점. 지금은 완벽한 블로킹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이소영 선수도 점프를 뛰었는데 뛰었을 때 앞에 이다영과 양효진 선수 손이 이미 싸고 있었거든요. 때릴 수 있는 각이 없었습니다. 이다영과 양효진 선수가 네. 합작품을 만들었는데요. 블로킹이 굉장히 높은 콤비죠. 네. 두 선수 모두 다 이번 시즌 브로킹 보면 탑 10 안에 들어와 있는 두 명의 선수들인데요. 5대3. 브로킹을 뚫고 네. 있는 알리. 저 알리 선수가 사실 해줘야 될 몫이 GS 칼텍스는 이소영, 강소희, 표승주 선수가 있기 때문에 큰 공격을 굉장히 나눠 가지면서 비교적 다른 외국인 선수보다 좀 쉬운 공을 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어려운 공격을 해줘야 되는 알리인데 오늘 그 공격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 공격이 잘 되다 보니까 경기가 쉽게 풀리고 있는 GS 칼텍스고요. 표승주가 수비가 되었습니다. 석공 길게. 다시 한번. 자, 반대편 쪽으로 페인트를 띄우는데 네. 양효진의 범실인데요. 네. 이번 시즌의 터치넷 범실도 자주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양효진 선수가 잘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좀 범실이 나오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표승주의 서브 범실 4대7인데요. 현대건설로서는 지금 쫓아가지 못하면 중반전에서 좀 힘겨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4대7. 양효진의 서브. 표승주를 묶고요. 다시 한번 빠르게 살립니다. 마야 스파이크. 자, 페인트 속지 않고 있는 GS 칼텍스 시석공. 언더패스. 자, 길게 네. 뽑아주는 볼인데. 그러니까 마야 선수의 컨디션도 컨디션이고 이다영 세터와의 호흡도 오늘 잘 맞지 않습니다. 네. 호흡이 흔들리고 있는 현대건설 4대8. GS 칼텍스가 넉 점을 앞선 가운데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수원입니다. 우리 아빠들 걱정이 참 많습니다. 하루 종일 걱정에 또 걱정. 살짝 찔린 거라니까? 이런 아빠의 이야기가 보험이 됩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험은 왜 어렵고 복잡하죠? KB손해보험은 생각합니다. 보험도 이제 더 쉬워져야 한다고. 보험금 청구 바로 되네? 희망 가득한 보험. KB손해보험. 자동차 보험도 KB손해보험. 지난 3라운드를 봤을 때는 3대2 승부였으니까 오늘 4라운드 승부. 자, 일단 김현정 선수가 마야 선수의 이제 네. 공격을 맞고 코피까지 흘리는. 아파요. 네. 선수도 아프죠. 선수들이 공을 무서워해서는 안 되지만 저럴 때는 수비하려고 서 있는데 눈앞에 공이 오는 게 보이는데 피할 수 없을 때 그 공포란 네. 배구 선수도 무섭습니다. 또 그 볼이 네. 얼마나 아픕니까? 아프죠. 빠르고요. 배구 선수라고 안 아픈 건 아니잖아요. 네. 저도 한번 그 배구공을 맞아본 적이 있는데 네.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네. 자, 8대4입니다. 다행이군요.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자, 마야 3단 넘기고요. 지석공. 그렇죠. 득점! 네. 지금 토스의 높이와 스피드가 맞습니다. 이전에 이소영 선수에게 주는 공이 너무 높았는데 오늘 알리 선수에게 조금 높게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안혜진 선수가 하고 나온 듯합니다. 그래서 높은 공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소영 선수에게도 높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최근에 현대건설이 희망을 봤던 이유는 수비가 잘 됐기 때문인데 오늘 수비도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렇죠. 마야 선수의 공격도 타이밍이 정확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은 마야 선수의 득점이 그렇죠. 나왔고요. 우선 마야 선수를 좀 살려주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마야 선수는 어차피 상대가 2명, 3명 따라 붙는다 생각을 하고 네. 좀 보이더라도 정확한 토스를 전달해줘야 됩니다. 이다영 서브. 자, 리스브 길어요. 김현전이 빠르게 쫓아갑니다. 오른쪽에 마야 스파이크 성공. 네. 연속 득점의 마야. 일단 마야가 살면
현대건설 분위기도 급 반전돼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마야 선수가 기분이 좋아지면은 웃음을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웃음이 나와야 현대건설이 좀 잘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가운데 후위 공격 알리. 하지만 알리 선수가 오늘 70%가 넘는 성공률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시즌 평균이 40.2%인데 오늘 70%가 넘는 그런 성공률이고요. 이소영의 서브. 마야 득점. 점점 마야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마야 선수가 이번 세트는 4득점인데요. 그렇죠. 마야 선수도 살고 그리고 양효진 선수의 글쎄요 활용도를 조금 더 높여줘도 되고요. 네. 양효진 선수가 1세트에 50% 성공률인데 점유율이 한 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라운드 경기는 이 양효진이 30득점을 했거든요. 그렇죠. 알리! 타점이 굉장히 잘 잡혔습니다. 오늘 웬만해서는 알리 선수 맞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알리 선수와 안혜진 세터의 호흡이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굉장히 큰 각이 나왔어요. 찰떡궁합을 보여주고 있는 알리 선수와 안혜진 센터인데요. 오늘 리시브가 흔들리고 있어요. 받아올리는 한다의 알리 다시 한번 득점. 알리 선수가 이 정도 해준다면은 GS 칼텍스 쉽게 경기를 풀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어려운 상황마다 끝내줘야 될 상황마다 오늘은 알리를 찾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타임아웃. 자, 다시 만들어. 주영아, 라이트 브로킹 할 때 너무 따라가지 말란 말이야. 거기서 골프팀 좀 잘 봐야지. 그래야지 센터가 뭐 안 따라갈 거 아니야. 그렇지? 자, 상위권을 상대로 해서 지난 3경기 물론 졌습니다. 결과가 졌으니까. 그러나 그 과정 자체는 나쁘지 않아서 오늘 경기 희망을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초반에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 뭐 김주영 선수도 마찬가지고 현대건설의 호흡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블로킹에서 조금 더 위치 선정이면 타이밍을 가져가서 지금 GS 칼텍스가 블로킹이랑 상관없이 빵빵 들어오는 공이 많거든요. 네. 그거부터 좀 마크를 해줘야 됩니다. 안혜진 서브 김현den이 어렵게 막아 올렸고요. 자 타이밍 대고 살렸는데요. 자 알리가 살립니다. 가운데로 파고드나요? 가운데 후위 공격 득점에 마야. 마야 선수의 가운데 후위 공격은 들어갈 때는 굉장히 무섭게 들어가는 모습이고 마야 선수가 오면서 마야 선수가 금세 후위 공격 지금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43.6%의 후위 공격 성공률. 네, 그러면서 현대건설이 후위 공격 1위에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요. 네. 정다운. 자 막았어요. 드디어 알리 선수를 마크했습니다. 네. 지금은 작심하고 알리 선수를 따라갔어요. 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다른 때보다도 더 알리 선수를 찾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고유민 선수와 양효진 선수가 쫓아가면서 블로킹 득점 12대 9. 표승주의 공격은 바깥쪽이고요. 저 이럴 때 GS 칼텍스는 분위기 반전이 돼줘야겠죠. 네. 단번에 2점으로 좁혔고요. 이번엔 차승현 감독이 타임아웃. 자 알리, 혜진이 포토스폼을 보고 조금 낫다 싶으면은 네가 빨리 발로 움직여서 좀 더 위에서 때려줘야지. 자 여유 있는 거 아니야. 다 집중해야 돼. 리시부터. 집중! 자 제스. 이번 시즌 전문가들에 따라서 GS 칼텍스가 패기 때문에 더 좋은 성적을 낼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요. 역시 젊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약간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 전문가들도 좀 있고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정답은 본인들밖에 모르겠죠. 경기 결과를 봐야 아는 거고 본인들이 코트에서 좀 잘해줘야 됩니다. 최근 경기가 좀 떨어지는 그런 추이였기 때문에 걱정하는 팬들이 많았을 텐데 오늘 현대건설과의 경기는 또 다른 모습으로 재정비를 해서 경기를 풀고 있는 GS 칼텍스입니다. 이영주의 서브, 안혜진, 표승주, 현대건설의 반격입니다. 가운데 후위 낮았는데요. 그렇죠. 마야 파이 플레이. 지금은 완벽하게 맞지 않았지만 시야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지금 넣은 페인트 자리에는
아무도 있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요. 또 이 상황에서 이쪽으로 라이트 좀 짧게 페인트 넣기가 쉬운 게 아닌데 네. 굉장히 잘라줬어요. 마야 선수가 굉장히 잘했네요. 좋은 서브. 속공. 네. 오늘 속공 김현정. 성공률이 굉장히 좋고요. 올리는 대로 지금 속공의 네. 득점이 나가고 있어요. 김현정도 4득점. 그리고 지금 또 양효진 선수가 중앙에 버티고 있는데 겁이 없는 안혜진 세터입니다. 반대로 양효진 선수는 좀 득점이 안 나고 있습니다. 고유민의 공격. 그래도 고유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블로킹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고요. 네. 공격까지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죠. 고유민 선수가 이번 시즌 10번째 경기 출장인데 7득점째를 기록하고 있는 방금 전의 득점이었고요. 지난 컵대 배틀은 고유민 선수가 자기 몫을 했었는데요. 네. 12대 13. 이소영 리시브. 자, 나갔죠. 지금은 너무 길게 때렸나요? 분위기가 조금씩 현대건설이 올라간다는 게 GS 칼텍스의 범실이 나오기 시작했고 현대건설은 현대건설 나름대로의 이제 리듬이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효진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기보다 이제 마야 선수를 좀 살려내면서 경기 분위기가 좋아지고는 현대건설 오른쪽 아리 스파이크. 자, 지금도 얼굴 맞았는데요. 김현견. 그러니까 양쪽 선수들이 워낙 타점이 잘 잡히는 선수들이고 지금은 또 안혜진 선수가 제가 보기엔 라이트 쪽까지 타점을 잡을 수 있게 쭉 잘 빼줬습니다. 네. 정확히 얼굴은 아니었고요. 상체 쪽에 타격이 됐습니다. 나이스 콤비죠. 그러니까 어제 연습할 때도 보니까 마야 선수가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중앙 호위 공격, 특히 원블로킹이 떠서는 잡아내기 힘듭니다. 타점도 타점이지만 굉장히 무섭게 뛰어들어오면서 공격을 때리고 있죠. 점수 14대 14 동점. 김주양이 서브. 자, 짧은 서브인데요. 자, 그대로 넘겨주고요. 양효진이 있거든요. 하지만 마야를 봅니다. 마야 득점. 지금 나갔나요? 나갔어요. 나갔나요? 페인트 선택은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때릴 수 있는 딱 폼이기 때문에 상대도 그 수비에 대한 리듬이 딱 맞춰진 상태에서 힘을 빼는 페인트였는데 살짝 나갔습니다. 이다영 세터가 지금 마야 선수를 더 많이 주면서 이제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데요. 자, 백비 속공. 낮았죠. 자, 두 번의 공격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연속 범실하고 있는 현대건설 16대 14로 GS 칼텍스가 2점을 앞섭니다.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원입니다. 보험회사가 왜 디지털에 집중하죠? KB손해보험은 생각합니다. 모두의 희망을 계획하는 일은 빠르고 빈틈없어야 한다고 보장내역 나왔습니다. 벌써요? 희망 가득한 보험 KB손해보험. 언제나 당신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지난 3라운드 5세트에 말이죠. 이다영 세터가 양효진에게 있었던 비속공의 범실 그리고 마야 선수의 호위 공격 범실 그게 연상되는 마지막에 2점이었고요. 역시 세트 플레이 중심에는 속공 속공 점유율 오늘도 18% 굉장히 많이 쓰고 있네요. 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실 속공을 너무 안 쓰고 사이드를 갖고만 하기 때문에 그게 걸리기 시작하면 상대는 블로킹하기 너무 쉬워졌거든요. 하지만 오늘 초반부터 중앙을 활발히 사용을 해줍니다. 16대 14 백비 속공. 최근에 양효진을 활용한 이 백비 속공이 많이 나오는데 블로킹 득점. 현대건설 이다영과 양효진이 붙으면은 높이가 아주 각오할 만한 높이가 나오네요. 이 두 선수가 붙었을 때는 블로킹 득점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되고 이 자리를 좀 노리면서 의도적으로 한 자리에서 많은 득점을 가져가 줘야 됩니다. 네, 이다영 선수가 오늘 블로킹 득점으로만 2득점. 좋은 서브도 들어왔습니다. 자, 마야 준비, 마야 스파이크! 쫓아가는 한다의 그대로 알리 선수가 넘기고요. 한 번 더 줄까요? 어떻습니까? 마야를 팝니다. 자, 표승주의 수비 그리고 자, 반격이 GS 칼텍스.
터치넷 범실의 현대건설. 지금 현대건설은 그래서 분위기가 이번 세트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네. 그런데 또 범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GS 칼텍스도 지금 같이 범실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때라면 현대건설은 기회를 잡아줘야 됩니다. 블로킹 과정에 지금은 터치넷 범실 나왔다는 지적인데요. 이걸 때리네요. 다시 한번 오른쪽에 알리 수비가 됐습니다. 고유민이 받았고요. 자, 마야 선수는 그대로 넘깁니다. 약간 짊어지는 볼. 책점 때려요. 이게 바로 이다영의 장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공이 앞에 뜬 걸 보고 이건 내가 때려야지 하면서 작정하면서 스텝을 밟았거든요. 네. 점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다른 공격수들보다 이다영 세트의 이 공격 본능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완벽하게 풀스윙을 가져갔어요. 여느 공격수 못지않게 공격을 했어요. 살리고요. 네. 넘어가는 볼이었는데 글쎄요. 이소영 선수에게는 알리 선수처럼 너무 높게 주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약간 이소영 선수가 올라가자마자 바로 때려줘야 되는데 올라가서 약간 한 번 끌어서 때려주고 있거든요. 네. 정다운 선수의 세트 범실로 아마 기록되겠는데요. 2단 연결 가운데 자 길게 보는 볼 다시 한번 넘어왔고요. 이런 공은 아쉽죠. 움직임이 겹쳤네요. 네. 어떤 상황에서든 공에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네. 한 번에 분명히 넘어올 수 있어요. 타임아웃 이도희 감독. 다음 동작 준비가 빨리 되었어야 돼서 다음 동작 준비가 빨리 안 됐으면 그렇게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빨리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일단 받아놓는 걸 가운데 떡에다가 좀 여유있게 받아놓고 그 다음에 좀 정리해서 하자. 너무 우왕좌왕하니까. 자, 배구 경기에서 약속된 동선이라는 게 있진 않습니다만은 네. 뭐 대체로 움직이는 그런 그 그렇죠. 반격은 있는데 지금은 그 움직임이 겹치면서 선수들 약간 집중력이 떨어졌네요. 그렇죠. 선수들이 이도희 감독 이야기처럼 이전만큼 경기력이 완벽하게 짜여지지 않으면서 코트에 약간 정리정돈이 안 된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요. GS 칼텍스 이소영의 서브. 자 오른쪽 표승주의 수비. 셋업 됩니까? 고유민의 공격. 자 터치아웃을 만드는 고유민 선수인데요. 고유민 선수가 교체 출전을 해서 계속 득점을 만들어주네요. 그렇습니다. 이전에 좀 감기로 인해서 체육관에 따라오지도 않을 만큼 좀 많이 아팠었던 고유민 선수거든요. 네. 선수들이 감기랑 날이 추워지면서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중요할 때 마야 선수의 서브 범실. 현대건설이 범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번 세트의 범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추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서 범실 때문에 지금은 따라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리스브 됐습니다. 자 페인트를 넘지를 네. 못하고 있는 마야 선수고요. 이번에도 이전과 같은 코스를 노렸는데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했네요. 너무 공이 멀었죠. 21대 17. 지난 세 번의 경기는 뭐 그래도 공격적인 모습이 잘 있었던 현대건설인데 오늘 공격마저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각선 연결되었습니다. 알리 준비 그러나 왼쪽 다시 한번 주는데요. 김주영의 공격. 한다이가 그런 대로 좀 수비를 잘 풀어 막아주고 있고요. 대각 공격은 바깥쪽. 맞아요. 한다혜 선수가 지금 그 순간순간 위치를 잘 찾아다니면서 수비도 잘해주고 있고 바로 들어가서 어택 커버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나연정이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은 뭐 지난 경기 또 한수진이 또 그 자리를 책임졌고요. 네. 오늘 한다혜 선수 이 정도면은 합격점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알리 잭선. 저 양효진 선수가 중앙에서 블로킹을 하다 보니까 알리 선수가 중앙이 아닌 직선 쪽을 때릴 수 있게 조금 더 길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께서 지금 양효진 선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오늘 양효진이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야 선수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양효진 선수 잘 되는 양효진 선수를 살려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네. 22대 18. 박민지의 서브. 밀고 들어갑니다. 양효진의 공격인데요. 막혔어요. 김유리 선수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초반부터 잘 풀리지 않고 뭔가 꼬여가면서 양효진 선수를 이전에는 속공으로 썼는데 그 속공 두 개가 다 낮으면서 범실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자신 있는 플레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걸 찾아가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고유민 직접 받고요. 직접 때립니다. 네트 맞고 다시 한번 알리 스파이크. 넘어간 볼. 몸으로 받고 있는 GS 칼텍스. 자, 알리. 고유민 쪽인데요. 안테나 사이드 마크 맞고 브레이크아웃 득점. 다행히도 득점을 가져가긴 했지만 이전에 득점이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 순간인데 그 기회를 거기서 끊지 못하고 다시 가져오는 현대건설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스스로 좀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어요. 19대 23. 고유민의 서브. 자, 길게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자, 지금 타이밍을 읽혔고요. 표승주 막힙니다. 네. 그래도 양효진과 이다영 선수가 같이 떴을 때 블로킹을 2세트부터는 많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네. 바로 흐름을 끊고 있는 차상현 감독인데요. 양효진의 브로킹 득점. 그러니까 지금 끝난 거 아니잖아. 카바 더 쪼아줬어. 타이밍 맞춰서 다 제지하지. 뭐 보고 있는 거야? 마무리해야 돼. 마무리해야 돼. 떨어진 거 온다 생각하고 바로 떠줘야 된다. 야, 제스! 흐름을 끌었던 GS 칼텍스고요. 양효진의 브로킹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3득점 가운데 오늘 브로킹 득점으로만 2득점을 하고 있는 양효진 선수. 그만큼 양효진의 공격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힘든 경기를 하고 있는 홈팀 현대건설이에요. 맞습니다. 2세트에는 양팀 모두 다 지금 공격 성공률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번 세트에는 양팀 다 범실이 좀 많습니다. 네. 지난 3라운드 경기는 30득점을 혼자 했고요. 지난 기업은행과 경기 때는 16득점을 했었던 양효진 아니겠습니까? 알리 타점 좋아요. 그렇죠. 지금도 글쎄요 완벽하게 정확하게 왔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그래도 공끝을 살려주면서 알리 선수가 본인이 해결할 수 있게 기초적인 것을 만들어줬거든요. 오늘 안혜진의 플레이가 다른 경기보다 좀 안정적이죠? 그렇죠. 우선 알리 선수와의 호흡에 있어서 그 어느 경기보다 좋습니다. 김주영 받아올리는 GS 칼텍스. 이소영의 마무리 득점. 2세트도 25대 20 GS 칼텍스의 승리예요. 우선 둘 다 범실이 많았지만 현대건설의 자체 범실이 너무 많이 나왔고요. 또 한달 선수의 보이지 않는 이 수비도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브로킹 3개가 많았습니다만 이수자위원의 설명대로 11대 5니까 6개 범실이 많았던 현대건설이 결국 경기를 뒤집는 데 실패했고요. 세트스코어 2대 0으로 원정팀 GS 칼텍스가 앞서는 두 팀의 4라운드 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수원입니다. 표정을 둘러봐 심장이 뛰긴 할까 거울 속에서 뛰쳐나와 뛰어올라 1, 2, 3, 4, 5, 6, 7, 8 높이 올라 정든 날처럼 Super magic I can do it. 언제나 당신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오빠랑 도드람 아빠랑 도드람 친구랑 도드람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신선하게 한돈 중에 한돈 도드람 한돈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진짜 맛있어. 가족을 위해 바꿨다. 키 컸으면 좋겠어요. 지방은 가볍게, 콜레스테롤 걱정 뚝. 그냥 우유 말고 GT 슈퍼밀크. 맛보면 대박!
편찮았던 김 부장님 괜찮아져 왔잖아요. 천만다행 삼성화재라서 천만다행. 당신의 봄 삼성화재. 포트나이트 대회 상금은 무려 1,000억. 한국인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빵원.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네. 이 기산과 이 마음으로 포트나이트로 집결. 세계 붙자 포트나이트. 이 중계방송은 도드람 양돈농협과 함께합니다. 다시 수원입니다. 클래식 매치가 앞으로 다가오는군요. 배구팬 네. 여러분들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4라운드 하면은 여자부도 본격적인 순위 레이스가 시작이 되고 특히나 GS 칼텍스가 선두 경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순도 높은 승점 석점이 필요한 경기 아직까지는 순항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3라운드의 분위기가 좀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GS 칼텍스인데 그렇죠. 그래도 승점이 꽤 높은 팀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승점 3점을 채워간다면 또 다시 분위기도 살 수 있고 네. 순위 경쟁에서 전혀 밀리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1라운드와 2라운드에 이제 4승 1패를 하면서 승점 관리를 잘해놨던 네. 차성현 감독이기 때문에 3라운드에 2승 3패로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그 격차를 많이 벌리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승점도 2승이지만 승점도 5점밖에 챙기지 못했던 GS 칼텍스인데 네. 그래서 오늘 현대건설이 뭐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좀 하위권 팀이잖아요. 마지막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위 경쟁하는 팀들에게는 하위권을 꼭 잡아가야 되는 팀입니다. 저는 어제 현대건설의 연습 경기 취재를 하면서 말이죠. 이다영 세터와 양현진 선수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이 호흡 맞추는 모습들, 마야 선수와의 그 타점 맞추는 모습도 보면서 오늘 양현진을 많이 활용하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오늘 그런 경기는 나오지를 않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다영 선수와 양현진 선수의 블로킹 호흡은 오늘 굉장히 좋은데 네. 공격 호흡은 글쎄요 완벽히 좋지 못한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마야 선수와도 그렇고요. 네. 이다영 선수 출발이고요. 김주양, 정다운, 마야, 고유민, 양효진. 고유민 선수가 선발 출장을 하고 있고요. 네. 안혜진 세터 오늘 좋은 편입니다. 김현정, 알리, 표승주, 김유리, 이소영, 왼쪽 공격수 탄탄해 보이는. 네. 이번 시즌에 표승주가 강소희 선수를 대신할 때 그 성공률이 높아요. 강소희 선수도 대신하고 또 안 되는 선수 알리 선수가 안 되면 또 알리 선수를 교체로 나오기도 하고요. 네. 3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오른쪽 알리의 공격인데요. 어려운 수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브로킹 바운드. 자, 반대편은 GS 칼텍스 직선 쪽인데요. 지금은 조금 낮기도 했고요. 네. 일단 상대 범실로 가져오기는 했는데 랠리 도중에 좀 시원하게 공격 득점으로 본인들의 분위기를 끌고 와야 되는 현대건설입니다. 네. 볼은 낮았고 스파이크는 강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이 비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1대0. 김주양의 서브는 범실은 줄여줘야 됩니다. 서브 범실이고요. 네. 오늘 범실 면에서도 16대 10 6개가 많은 현대건설입니다. 1대1 동점. 김현정이 코피를 흘리고 나서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지금 표정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표정은 밝습니다. 네. 마야의 공격인데요. 네. 지금도 뭔가 두 선수가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마야 선수가 국내 V리그 들어왔을 때 이런 범실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밀리는 범실들 말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다시 호흡이 흔들리면서 마야의 크로스 각이 좀 밀리는 모습인데요. 브로킹 득점 GS 칼텍스.
알리 선수 지금 홀로 18득점이에요. 그 네. 다음 득점이 김유리 선수가 5득점인데, 그러니까 이전 같았으면 뭐 이소영 선수나 들어온 표승주 선수나 아니면 이전에 강소희 선수, 그래도 3명이 비슷한 점수대를 유지해줬었는데 지금 알리 선수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마야 이번에는 김유리 선수 손 맞고 안고 떨어지는 볼이고요. 득점하고 있는 현대건설. 마야가 이번 세트 2득점째. 네. 점수 2대3. 그러니까 초반에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은 따라가기 힘듭니다. 현대건설이 네.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그렇죠. 있거든요. 한다해. 자, 브로킹 득점이에요. 지금은 정교하게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는 가장 높은 블로킹의 양효진 선수가 있었고요. 삼 대 삼 동점. 자, 알리의 공격. 이번엔 다시 한번 주는데요. 자, 직선적으로. 그래서 이전보다 조금 낮게 오니까 알리 선수도 팔꿈치가 내려오고 구부러지면서 타점을 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공 높이가 그 공격수에게 잘 맞춰서 가는 게 저 공격수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알리 선수가 19득점하고 있고요. 오늘 공격 성공률도 50%를 상회하는 좋은 성공률. 개인 시간 차. 그렇죠. 네, 성공이죠. 양효진 선수의 점유율을 높여 가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위로 올라왔으면 매치업상으로 양효진을 많이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죠. 2세트에 사실 두 선수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양효진 선수가 오늘 경기 시작할 때 1세트의 컨디션이 나빠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마야 서브. 안혜진. 이소희 공격. 자, 어렵게 넘기고 있는데요. 지금은 같이 부딪히면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공이 너무 붙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다영 선수가 처리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일단 수비가 좀 넘어가는 듯한 공이었는데 마지막에 두 선수가 네트에 붙어 있다 보니까 네. 지주 쪽에 부딪히면서 이다영 세터. 옆구리 쪽이면 쪽을 강하게 부딪히면서 약간 통증을 느끼는 것 같죠. 갈비뼈 쪽인 것처럼 또 보여지고요. 어떻습니까? 이 세터가 움직이는 그 몸 동작으로 봤을 때 이 갈비뼈 쪽이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위인데요. 그렇죠. 당연히 세터는 모든 부분이 그렇고 네. 세터는 손으로 토스를 한다고 하지만 발목도 써야 되고 무릎도 써야 되고 허리도 써야 되고 전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는데 부상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표정이 썩 밝아 보이진 않고 있는 이다영 세터예요. 자, 강타로 밀어내고 있는 고유민 선수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5득점째를 보여주고 있고 팀의 많은 범실 중에 범실은 단 하나도 없고요. 네. 성공률도 60%가 넘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브로킹 득점도 고유민 선수가 한 개 하고 있는데요. 고유민 서브. 알리. 자, 지금은 따라가지 잡아줘야죠. 못했어요. 네. 어떤 상황인가요? 수비가 됐을 때 일단 두 번째 공을 세타가 따라가야 되는 거는 맞지만 공격수도 수비가 되면 공이 어디 떴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공격하러 빠져 있는 상황이었고 이다영 선수가 거기까지 뛰어가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네. 김유리 서브. 김현견. 네. 오늘 이다영 세터가 좀 많이 흔들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 초반부터 이다영 선수의 컨디션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볼이 길고 붙으면서 김주영 선수가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점수 7대 5입니다. 자, 김유리 서브. 고유민 선수가 어렵게 받아 올리고 있고요. 김주영 공격. 반역변은 GS 칼텍스. 네. 이소영 득점. 지금 이소영 선수가 아직까지 30%가 되지 않는 성공률임에도 불구하고 알리 선수의 활약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점수 8대 5입니다. 석점을 앞서고 있는 GS 칼텍스가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얻고 있습니다. 수원입니다.
언제나 당신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우리 아빠들 걱정이 참 많습니다. 하루 종일 걱정에 또 걱정. 살짝 찔린 거라니까? 이런 아빠의 이야기가 보험이 됩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두 팀 모두 4라운드 첫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합니다. GS 칼텍스는 지금 도로공사에게 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시브와 디그 이후에 반격을 보겠는데 오늘 전체적인 기록을 GS 칼텍스가 좀 압도를 하고 있어요. 네, 확실히 오늘 세트 플레이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리시브도 안정이 됐고요. 그러면서 리시브 이후의 반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다영 선수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표정이 네, 썩 워낙... 밝아 보이지 않아요. 네. 네. 8대5 김주양의 공격인데요. 들어왔다는 판정이죠. 코트 안쪽. 네, 잘 때려줬습니다. 오늘 김주양 선수가 3득점. 사실은 김주양이 전위로 나왔을 때 이제 사이드 윙 공격의 득점이 나와줘야 그만큼 찢어줄 수 있는 폭이 그렇죠. 다양해지는데요. 양효진 넘어가는 볼. 자, 볼골이 약간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김주양의 연속 득점. 그렇죠. 황민경 선수가 경기를 베스트로 들어왔을 때도 최근에 황민경 선수가 후위 때 나가고 전위 때는 이제 김주양 선수랑 교체를 해주면서 네. 뒤쪽과 앞쪽 공격 성공률의 조화가 굉장히 좋아졌던 현대건설입니다. 그렇죠. 점수 7대8. 안혜진 오른쪽에 이동 브레이크아웃 네. 득점에 김현정 선수. 김현정 선수는 지금 오늘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 다방면에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현정 선수인데 네. 블로킹을 주로 득점을 해주는 선수인데 공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공격으로도 득점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이 이동 공격 부분에서 탑10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왼쪽 네. 한다의 알리 스파이크 끌어올리는 현대건설. 다시 한번 자 붙은 볼인데요. 가로막기 득점에 네. 현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블로킹에서는 리듬감이나 감각을 조금씩 찾아오고 있는데 범실을 줄이면서 본인들의 공격을 이제 살려가줘야겠죠. 네. 높습니다, 이다영 선수. 오늘 이다영 선수가 브로킹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브로킹 2개째 잡고 있는 이다영 선수입니다. 왼쪽에 김주양. 네. 그렇죠. 누군가는 터져줘야 돼요. 항상 에이스라고 해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선수라고 해서 매일 터져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김주양 선수가 지금 굉장히 과감한 공격을 해줬어요. 네. 현정아 조금만 더 높게 가지고 현정아 뜨려면은 정확하게 뜨고 안 뜨는 것도 아니고 뭐야 그게 저 앞에 네 뭐 앞에서 때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사이쪽을 붙여줘야 뭐 빠진 걸 쓰게 하든지 하지. 자 집중해 끝난 거 아니잖아. 안 되면은 저쪽 알리를 라이트 쪽으로 돌려라. 지금 돌려라. 자 제스. 사실 지난 6위까지 GS 칼텍스가 수비가 안 됐을 때는 주로 이제 이소영 선수를 중심으로 오픈 공격을 풀었었는데 네. 오늘 알리 선수가 잘 되다 보니까 알리를 중심으로 경기를 바꾸는 패턴을 쓰고 있는 안혜진 세터. 이것이 잘 통하고 있는 오늘 4라운드 경기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지금도 알리 선수 라이트 쪽을 주문을 해줬고 블로킹을 확실히 뜰지 안 뜰지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 뒤 수비 위치와 관련이 있거든요. 네. 표승주 알리 공격. 네, 잘 살려줬습니다. 오늘 안 되는 게 없는 알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날 더욱더 안 될 때도 세터와 공격수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지만 네. 잘 되는 날을 기억하면서 또 대화를 해줘야 됩니다. 머리에 인식을 시켜줘야겠죠. 넘기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은 그렇죠. 넘겼고요. 네. 마야. 이럴 때는 선수들끼리 좀 파이팅을 하면서 뭔가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코트가 좀 밝아져야 되는데 이전 경기까지는 그래도 코트가 굉장히 밝았는데 네. 아무래도 맞지 않다 보니까 살짝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렇네요.
10대 10 동점. 김주영 서브. 자, 알리. 마야의 공격은 어떻습니까? 네, 마야 들어왔어요. 직선. 자, 마야 선수의 득점이 올라가니까 다시 현대건설이 좋은 연기를 하죠. 네. 마야 선수가 세트 플레이에서 굉장히 어렵고 멋있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아니고 단순하게 단조롭게 높게 올려줬을 때 본인 공격을 잘하는 선수거든요. 네. 지금도 2단 연결이 굉장히 곱게 올라갔습니다. 공격 재능이 있는 선수예요. 맞습니다. 11대 10. 김주양의 목격 서브 받아 올리는 표성주 오른쪽 타점 살려줍니다. 성공이에요. 네. 이 안혜진과 알리 선수의 타점이 맞아 들어가면서 더 공격의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팀의 가장 에이스 선수와 호흡이 잘 맞으면서 그 선수만 살리고 가도 어느 정도 경기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오늘 알리와 마야 대결에서 그런 점의 호흡이 GS 칼텍스 쪽이 조금 더 좋습니다. 이다영 지금도 가려맞게 맞지 않아요. 득점. 네. 지금도 약간 연결의 범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마야 선수의 타점이 충분히 잡히지 못했고요. 살짝 떨어지기도 했고요. 앞에 있는 공에다가 힘을 줘야 파워도 들어가고 타점이 잡히는데 들어오는데 공이 살짝 빠졌습니다. 김유리 선수가 아주 은근히 잘하는 선수잖아요. 자, 브로킹 바운드 쫓아가는 GS 칼텍스 마지막에는 넘기고 있고요. 마야 득점. 최소한 지금 정도. 하지만 지금에서도 공 높이가 조금 더 올라가면 마야 선수가 타점을 더 잘 잡을 수 있습니다. 12대 12 동점. 그러니까 선수들도 이다영 선수나 뭐 다른 선수들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날 컨디션에 따라 또 되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보이고 또 어떤 날은 안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떤 날은 잘 되고 또 어떤 날은 잘 안 맞기도 합니다. 12대 12 동점. 정다운 서브. 알리. 오늘 알리 선수가 강연타를 적절히 잘 섞고 있고요. 넘어갈 수 있나요? 자, 지금은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범실이죠. 반드시 넘겨줘야 되는 공이고 지금 안혜진 세터도 안 넘어와서 다행인데 넘어오는 공에 시선을 봐줘야 되거든요. 지금 못 보고 있었어요. 네. 올리는 순간에 넘어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볼이 좀 짧았었어요. 자, 지금 각도를 잘 줄이고 있었고 이소영 스파이크 네. 득점. 이소영 선수가 오늘 성공률 자체는 아주 높진 않습니다만 후위 쪽에서의 수비 역할을 또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네. 현대건설이 또 타임아웃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도희 감독입니다. 마야 짧은 거는 네가 빨리 자리를 먼저 사이드에서 먼저 자리를 잡아줘야 돼. 자, 다시 두개 가봐. GS 칼텍스가 오늘 현대건설과 4라운드 첫 경기를 갖고 나면은 두 번째 경기가 1월 2일 인천에서 한국생명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네. 충분한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현대건설은 앞으로 이제 상위권 팀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두 번째 경기가 12월 30일에 홈 경기 흥국생명과 또 만나게 됩니다. 힘든 경기가 계속 있습니다. 그렇네요. 연마련 씨의 그 1점 서브 득점이에요. 알리. 블로킹, 서브, 뭐 공격 오늘 굉장히 잘 됩니다. 이번 시즌 13번째고요. 상대 경기에서 5번째 서브 득점을 받고 있는 알리 선수고요. 15대 12. 김주영, 김현견, 이소영의 공격인데요. 호의 공격. 자, 김현균이 어렵게 살렸습니다. 개인 시간 차득점. 브로킹. 네. 오른쪽. 네. 지금도 랠리 도중에 연결이 잘 되지 않았던 현대건설이다 보니까 GS 칼텍스에게 기회가 갔습니다. 점수 16대 12입니다. 녹점을 다시 GS 칼텍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수원입니다. 우리 아빠들 걱정이 참 많습니다. 하루 종일
걱정에 또 걱정. 살짝 찔린 거라니까? 이런 아빠의 이야기가 보험이 됩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험은 왜 어렵고 복잡하죠? KB손해보험은 생각합니다. 보험도 이제 더 쉬워져야 한다고. 보험금 청구 바로 되네? 희망 가득한 보험. KB손해보험. 자동차 보험도 KB손해보험. 현대건설과 GS칼텍스의 이번 시즌 4라운드 경기인데요. 오늘 알리 선수가 23득점하고 있고요. 이소영과 김유리 선수가 각각 6득점씩 기록하고 있고, 반대로 마야가 15득점으로 분전하고 있습니다만 고유민과 김주양 선수 5득점씩. 네. 알리 선수가 오늘 대단히 좋은 날이네요. 맞습니다. 평균 득점이 한 17점 또는 18점 정도 해주는 선수인데 오늘 그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반대로 현대건설은 이 코트장이 좀 분주해 보여요. 맞습니다.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본인들이 급하고 바빠 보이거든요. 그럼 상대는 너무 편하죠. 최근 경기에 이 리시브의 효율이 잘 나왔었던 현대건설인데 그때 경기 보면은 뭔가 좀 정리정돈이 그렇죠. 돼 있었던 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때는 코트가 좀 잘 맞아 들어가면서 깔끔한 느낌이었는데 네. 오늘은 글쎄요 계속 서로 겹치기도 하고 연결도 좋지 않고 좀 범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3대 16. 비석공. 오, 김유리 선수 오늘 재미 느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김유리 선수도 김유리 선수고, 그러니까 떠주는 선수, 올려주는 선수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게 앞쪽에 양효진 선수고 지금 또 한다혜 선수가 오늘 리베로로 들어가서 받아주고 있는데 네. 20%가 넘는 점유율인데도 한 글쎄요 한 70%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한다혜 선수가 자 브로킹까지 터지고 있는 GS칼텍스. 네. 안혜진. 분위기를 완벽하게 잡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안혜진 선수가 서브 득점도 있고 이렇게 블로킹 득점도 나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세터 중에 가장 많은 득점이 이다영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안혜진 선수입니다. 이다영, 황현주 받아올리는 표승주. 자 알리는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고요. 자 길게 때리고 그렇죠. 있죠. 그래서 양효진 선수에게 높이로 지금처럼 맞춰주면 코스가 너무 다양한 선수이기 때문에 짜여진 코스에 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보고 다른 코스로 때릴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지금은 충분히 높이를 맞춰줬고요. 네. 자 길게 보면서 양효진의 득점. 14대 18. 고유미 서브. 자 알리가 오늘 컨디션 좋아요. 황현주 백어택. 네. 넘기지 못하는 현대건설. 저는 오늘 경기를 시뮬레이션하면서 사실 GS칼텍스가 오늘 경기를 만약에 잡히게 된다면은 좀 큰일 아닙니까? 그렇죠. 분위기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잡히면 그렇죠. 큰일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그런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GS칼텍스가 정말로 오늘 경기를 잘 풀어가네요. 맞습니다. 특히 알리 선수의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19대 14. 다시 한번. 자 알리 쪽인데요. 따라가는 황현주. 자 그리고 왼쪽 스파이크. 수비가 됐습니다. 강타. 네. 브라카웃 득점에 이소영. 이소영 선수까지 이제 공격의 가세를 하면서 많이 떨어져 있던 성공률이 이제 30% 중반대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수비 이후의 득점, 이런 득점이 현대건설 쪽에서 좀 나와줘야 됩니다. 알리가 잘 되다 보니까 이소영 선수가 더 쉽게 경기를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도희 감독. 끝까지 하자, 끝까지. 자, 우리 공격 조금 살렸어. 안돼. 현대건설로서는 지난 세 번의 경기가 경기 결과는 좋지 않았더라도 내용이 좋았으니까 오늘 뭔가 이제 분위기 반전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팬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오늘 좀 무기력하게 무너지네요. 선수들도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보이는 게 안 되면 안 될수록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코트 분위기를 밝히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 있는 분위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을 서로 많이 해줘야 됩니다. 코트 안에서는 좀 수다쟁이가 돼도 괜찮죠. 그렇죠. 네. 20대 14에서 서브 범실 GS칼텍스. 김채원의 범실. 지금 GS칼텍스의 범실이 아니면은 현대건설의 득점이 안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3세트 들어오면서 GS칼텍스는 지금 범실을 그래도 관리를 잘하면서 경기를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15대 20.
안혜진의 서브. 지금 안 되면 알리 선수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평소에 앞으로 이제 계속 GS 칼텍스에 알리 선수가 이 몫을 해줘야 GS 칼텍스가 편하게 운영이 된다는 게 어려운 공 처리를 이 알리 외국인 선수인 알리 선수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알리 선수가 이만큼을 해주지 못했을 때 어떤 길이 있느냐 하는 건데요. 그렇죠. 오늘 경기를 알리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픈 공격. 다시 한번 넘기고 있는 현대건설. 한번 가운데 공격을 더 쓸지 모르겠네요. 씁니다. 나갔어요. 썼는데 바깥쪽 김현정. 제가 왜 방금 소리를 했냐면 찬스가 넘어왔을 때 안혜진 선수가 상대 코트를 한번 쳐다보면서 속공을 올려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상대의 블로킹 움직임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이번엔 왼쪽. 터치의 범실이에요. 네. 황현주의 범실. 현대건설 선수들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GS 칼텍스가 너무 편하게 점수를 가져가게끔 해주고 있어요. 이 블로킹 착지하는 과정에서 범실이 나왔고요. 안혜진의 범실. 안혜진 선수가 아주 파이팅도 좋고요. 그렇죠. 아주 도전적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능성이 충분한 선수입니다. 백토스. 지금도 타점을 잘 살려줬는데요. 황현주의 스파이크. 자, 받아올리는 GS 칼텍스. 오른쪽으로 알리의 수비 대각 좋고요. 공격인데요. 다시 한번 표승주 쪽으로 한번 보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나 자, 오른쪽으로 지금은 연결이 좋지 못했는데 네, 지금은 토스 범실이죠. 네. 그러니까 뒤쪽으로 토스를 할 때 속공 토스든 백비든 아니면 백 오픈이든 미리 허리가 젖혀 있으면서 미리 보여주면 공 끝이 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예비 동작이 먼저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빨리 나쁜 거 네가 하고 나서 처리해줘. 자, 아직 끝난 거 아니라고. 집중하라고. 볼 집중하라고. 네. 자, 제스. 도트의 3세트 22대 18로 GS 칼텍스가 넉 점을 앞서고 있고요. GS 칼텍스의 다음 경기가 흥국생명과의 경기, 인삼공사, 한국도로공사, 기업은행전인데 선두 경쟁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한 경기 정말 그렇죠.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네요. 뭐 매 경기가 중요한 경기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번 시즌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특히 상위 4개 팀들에게는 더욱더 그렇겠죠. 네. 김주영 서브. 지금은 좋았네요. 그런데 나갔어요. 네, 현대건설에겐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자, 연결은 괜찮았는데 네. 너무 직선적으로 틀어치다 보니까 맞습니다. 바깥쪽. 이렇게 하나, 두 개 주다가 현대건설이 어떤 포인트에서 강한 공격력이나 블로킹이 나오면 금세 분위기 반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9대 22. 우선 서브 범실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안정적인 서브를 갖고 있는 김주영 서브 한다해. 표승주의 득점. 자, 지금도 어떻게 보면 토스가 완벽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오지 않았을 때 공격수들이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안혜진 세터가 흔들릴 수 있는 마음을 다시 되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혜진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좋다는 것이 그렇죠. 좋은 공격수들이 또 득점을 해주잖아요. 맞습니다. 안혜진 V리그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자, 범실하고 있는 박민지. 주로 원포인트 서브로 나오고 있는 박민지인데요. 자, 이용주 들어와서 수비 보강하면서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대 23. 수비 라인. 서브에이스 이영주. 귀한 득점입니다. 이번 시즌 첫 득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네트를 살짝 넘어가면서 뚝 떨어지는 서브였기 때문에 네. 근처에도 오지 못했어요. 이번 시즌 첫 득점을 서브 득점으로 뽑고 있는 이영주입니다. 이번에 길게 배순주가 받고요. 알리 연타 득점. 하지만 알리 선수가 네. 오늘 공격력 타점도 좋지만 센스 있는 공격을 여러 번 해주면서 강약 조절을 너무 잘해줍니다. GS 칼텍스가 너무 쉽게 득점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현대건설의 득점은 좀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 도드람 2018-2019 시즌 V리그 여자부 4라운드. 자, 수원채권에서 GS 칼텍스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들어왔죠? 양효진의 네. 득점이 나왔고요. 오늘 양효진 선수가 득점량이 부족한 것이 좀 아쉽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성공률도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양효진 선수가 평균 한 16득점은 해주는 선수인데 네. 오늘 6득점에 그쳐 있습니다. 황윤주의 서브 점수 22대24. 경기를 끝낼 수 있을까요? 자, 다이빙 디그 됐습니다. 김연견. 자, 그리고 왼쪽 블로킹 득점으로 경기를 네. 끝내고 있는 GS 칼텍스. 승점 31점. 중요한 석점을 챙겼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승점 3점이 굉장히 귀할 때인데 그 타이밍에 맞게 오늘 알리 선수가 처음부터 터져주면서 비교적 손쉽게 3점을 가져갔습니다. 네, 마지막에 김유리 선수가 블로킹에 또 좋은 성공을 보여줬고요. 표승주가 왼쪽에 들어와서 이 강초기 선수의 빈 공백을 또 잘 메워줬고요.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알리 선수가 오늘 굉장히 좋았던 경기 결과예요. 맞습니다. 알리 선수가 시작부터 터져주기 시작했고 오늘 또 리베로로 들어간 한다혜 선수의 리시브 성공률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리시브 안정이 되면서 세트 플레이도 나올 수 있었던 GS 칼텍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현대건설 이 상위권 팀들을 연이어서 만나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다영 세터가 흔들리면서 좋지 못한 경기 결과를 이끌어내고 말았습니다. 공격에서 41대 33으로 차이가 많이 났고요. 블로킹 9대 3으로 오늘 GS 칼텍스가 앞섰고 서브 득점도 3대1, 범실에서도 18대 22. 전체적인 데이터에서 앞섰었던 GS 칼텍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블로킹이 강한 현대건설을 상대로 블로킹에서도 앞선 모습이었고요. 네. 본인들의 강점인 서브에서도 뭐 강점이었는데 오늘 시작부터 알리 선수가 분위기를 가져간 게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로 이제 11승 5패를 챙기게 된 GS 칼텍스인데 오늘 경기의 팡팡 플레이어 역시 알리 선수가 되겠죠? 그렇죠. 알리 선수죠. 오늘 두 자릿수 득점이 알리 선수 혼자예요. 25득점에 한 48%의 성공률이고 블로킹과 뭐 서브 득점까지 고른 활약을 해줬습니다. 서브 1득점에 블로킹 한 점을 뽑았던 알리 선수가 오늘의 팡팡 플레이어입니다. 조은주 아나운서와 다시 만나네요. 네. 자, 조은주 아나운서 인터뷰해 주세요. 네, GS 칼텍스 알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무려 25득점을 책임져줬습니다. 오늘 코트에서 먼저 스스로의 컨디션 좀 어떻게 느꼈는지 가장 궁금하거든요. My condition, I think it was good. We won 3-0 and like I did so many points and like all team played today is so good. 오늘 팀워크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팀플레이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3대 0으로 이길 수 있었고 그래서 오늘 컨디션도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좀 오늘 경기 지난 경기보다 타점이 훨씬 더 높아 보였거든요. 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Coach gave us a little bit like easier practice, so I felt much better today, like more fresh. 코치님께서 이제 감독님이랑 코치님들께서 이제 운동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그래서 좀 더 활기차게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경기 안혜진 세터와의 호흡이 이번 시즌 들어 정말 최고처럼 보였거든요. 좀 알리 선수가 어떻게 느꼈는지도 궁금해요. I really I love her. Like we have two setters and they're really so good. So you know, like how I said, today played all team good. 오늘 이거운 선수도 그렇고 안혜진 선수도 그렇고 모든 세터들이 다 좋은데 오늘 더 특히 또 안혜진 선수가 더 잘해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V리그에서 전반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후반기가 시작됐는데요. 남은 시즌 좀 알리 선수가 팬들에게 더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좀 어떤 모습입니까? Yeah, it was our last game in this season, like in this year,
and I'm so happy that we won. And I wanna wish all the best to all fans, not just to to all people, because it's coming New Year, you know. And like Happy New Year to everyone, and kiss you, and waiting to on our games. 오늘 2018년의 마지막 게임인데 이겨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든 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코트에서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Thank you, beauty. 네, 알리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알리 선수가 뷰티풀을 네, 조은지 그렇습니다. 아나운서에게 이야기해 주는군요. 여러분께 중계방송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의 남자부 4라운드의 클래식 매치의 대결. 대전에서 여러분께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3위 GS칼텍스가 승점 석점을 보태서 31점이 됐으니까 이제 흥국생명과 승점이 같아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 초반에 확실히 승점을 많이 챙겨뒀던 게 네. 후반부에 3라운드에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이 가진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 경기는 또 완벽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GS칼텍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차상현 감독도 이야기했듯이 네. 앞으로는 정말 잡고 가야 될 팀은 꼭 잡아가야 되는 오늘의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굉장히 좋았죠. 네. 반대로 현대건설은 사실 뭐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 한번 기대를 해봤습니다만은 현대건설의 이다영 세터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경기를 제대로 조율하지를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시브도 흔들리고 연결도 흔들리고 공격수들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뭔가 맞지 않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네. 빨리 재정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GS칼텍스가 승점 31점을 챙기면서 흥국생명과 같아지는 2위 경쟁의 본격적인 순위 경쟁, 선두권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졌습니다. 도드람 2018-2019 시즌 V리그 여자부 4라운드 경기에서 GS칼텍스가 현대건설에게 3대0으로 승리했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마스의 이숙자 해설위원, 캐스터 강준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 자신